이런 자리에서 처음 발표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식약처의 이제 김익상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푸드 QR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QR 코드예요.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냥 QR 코드입니다. 근데 이 GS1 디지털 링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제품의 가격 계산할 때 쓰는 1차원 바코드가 이제 글로벌 표준이거든요. 이제 뭐 880 어쩌고저쩌고 해서 13자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코드 표준을 만드는 GS1이라는 이제 민간 국제 표준 기구에서 2018년도에 디지털 링크라는 걸 이제 표준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희 그냥 일반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터넷 주소입니다. 인터넷 주소. 근데 이름을 멋지게 디지털 링크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왜 디지털 링크라고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식품 정보를 이제 소비자께 또는 식품 유통업체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푸드 QR 사업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식품 업체가 식품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업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정보를 이 소비자께 전달하는 방식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법률에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식품 표시 제도로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포장지에 빽빽하게 써 있는 이런 게 다 법적으로 식품 제조업체한테 이런 내용을 적어 소비자들이 알아야 돼 라고 법적으로 강제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지를 많이 차지하는, 최근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양 표시라고 해서 이제 사회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뚱뚱해지는 사람도 많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이런 거를 표시해라 라는 게 영양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나트륨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는 표시. 이제 모든 식품은 아니고요. 해당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시를 하면 식품 표시, 영양 표시,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이렇게 해서 인쇄해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체계로 전달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96년에 이제 최초로 제정이 됐고, 이제 현재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간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체계로 식품 정보를 전달해 왔죠.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은 항상 마트에 가서 우유를 이렇게 보면서 소비기한이 얼마 남았네? 하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인쇄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무슨 할랄 표시, 그 다음에 뭐 무가당, 무첨가, 유기농, 뭐 오만 이제 소비자의 기호를, 안전이라기보다는 기호를 위한 기호를 위해서 선택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소비자들은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작은 제품일수록 글자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정된 포장지 공간에 인쇄해서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문자, 숫자, 도형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포장지가 좀 작으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원재료에 이 첨가물명이나 이런 게 많이 적어져 있는데요. 아마 MSG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내는 아질산 나트륨 하면 도대체 그거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표시 정보의 한 반은 소비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표시 보면서 제품 사진 않잖아요.
사고 터지면 막 언론이 시끄럽죠.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운데 정작 내 앞에 있는 식품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인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작 내 앞에 있는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이 제조업자가 이 포장재에 인쇄해 놓은 정보만, 공급자 위주의 정보만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가, 이 식품 표시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식품 제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식품을 조리하는 이런 조리 방법도 요즘엔 전자레인지, 오븐레인지 뭐 많잖아요. 가스레인지. 그런 거에 대한 조리법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포장지가 좁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중불에 몇 분 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식품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식약처가 예를 들면 이 업체의 인허가 뭐 위반사항, 뭐 회수 대상인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싶어도 다 쪼개져 있죠, 정보가.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딱 드시고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체계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는 이제 표시 체계를 바꿔서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쇄 기반의 아날로그 기술과 이제 디지털 바코드 기술의 장점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크게 포장지에 표시되는 중요한 정보, 덜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식품 업체 주소를 저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요. 큰 글씨로 잘 보이게 표시를 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 짜잘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터치하면 뭐 설명을 보는 이런 것까지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푸드 QR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들을 보시면 포장지 표시가 있고 이제 더 보고 싶다 하시면 QR을 스캔하시면 이제 식약처의 누리집을 통해서 제품 종합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체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정보가 이제 잘 보이게 되고요. 알기 어려운 정보가 쉬워지죠. 그리고 바로 알 수 없는 정보가 있게 되고 이제 정부와 민간 정보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푸드 QR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보시면 첫 번째로 제조업체가 식품 정보를 일단 식약처 푸드 QR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정보를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푸드 QR 시스템에는 제품별로 제품별로 정보방이 따로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식품안전나라라는 정부의 모든 안전정보를, 식품 관련 안전정보를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간 방문자가 2,8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몽땅 모아놓으니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만 엄청 많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는 정작 한참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챗GPT하고 똑같죠. 구글에서 검색해서 한참 클릭질 하다가 요즘에는 물어보면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시고 나서 식품업체가 이제 푸드 QR을 발급받으시고 제품에 표시하면 소비자는 그 QR을 스캔해서 이 푸드 QR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등록하실 때 식약처에 있는 국내 식품 모든 통합 정보와 수입 식품에 대한 통합 정보를 같이 넣어서 제품별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푸드 QR 하는데 이 푸드 QR이라는 게 본체가 뭐냐? 본체가 푸드 QR은 브랜드명 같은 거고요. 이제 QR 코드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GS1 디지털 링크라고 이제 부르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저희가 산업용으로 쓰는 2차원 바코드들은 이걸 QR코드라고 부르고 이걸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근데 2차원 바코드가 쓰임새를 보면 이 데이터 매트릭스는 더 작게 인쇄할 수 있고 이 정보 좀 스캔이 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는 다 데이터 매트릭스를 쓰고 있죠. 근데 일반 소비자가 쓰는 2차원 바코드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쓰지 않고요. 이 QR코드를 많이 씁니다. 왜냐? 아이폰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뭐 행사 홈페이지 같은 거 접속하는 QR코드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대부분 소비자한테 가는 2차원 바코드는 QR코드를 쓰고 산업용으로 쓸 때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보통 씁니다. 근데 정보는 똑같죠. 이 정보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은 앱을 깔죠. 앱을 깔고 QR코드를 비춰보세요. 라고 또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비춰보세요 해서 이 정보를 읽어드려서 얘를 인터넷에 싸가지고 정보를 가져오죠. 근데 QR코드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특정 URL, 특정 인터넷 주소를 접속해서 뭐 예를 들면 지자체 뭐 행사 사이트를 접속한다든가 여기 지금 SCM 페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홍보 사이트를 접속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비자한테 쓰는 것, 산업용으로 쓰는 것 이러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천재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처음 해보고 야, 세상에 천재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죠.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URL 표준이 있는데요. 이 표준 안에다가 이 정보를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꽂아 넣는 인터넷 주소예요. 인터넷 주소에다가 정보를 꽂아 넣어서 쓰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GS1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죠. 왜 그냥 인터넷 주소뿐인데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보만 있을 때는 액션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주소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로 비추고 앱도 깔 필요 없죠. 카메라로 비추고 이동하면 이 정보를 줄줄줄 매달고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도 전달하면서 액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링크라고 하고요. 저희 푸드 QR은 특정 식품 정보를 접속하는 인터넷 주소이면서 이 상품 코드를 다 알고 가기 때문에 매운 새우깡 정보를 달라는 거구나 하고 딱 매운 새우깡 정보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식품에 뭔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카메라를 비추면 되는 거예요. 어디 홈페이지 가서 부적합 식품 게시판에서 제품명을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비추세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QR코드로 변환만 해서 QR코드로 전달을 하는 거죠. 물론 데이터 매트릭스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국민들이 이제 입에 딱딱 붙잖아요. QR. 그래서 푸드 QR로 해서 QR코드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비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게 되느냐.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차원 바코드가 이 글자를 이렇게 바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만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죠. 근데 GS1 128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전달하게 쭉 길게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2차원 바코드인 QR은 이 개발 자체가 이렇게 바코드가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차원 바코드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트 같은 데 계산대에서 스캐너를 쓰는데 보통은 이 핸드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전부 스캔 기술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희 모든 국민은 다 스캐너를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버는 저희 식약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2차원 바코드 기술이 성숙돼 있고 휴대폰 카메라가 결합하고 저희 식약처가 인터넷에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이제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11월 달부터 오픈이 되게 됩니다. 이제 포장지에 푸드 QR이 있다면 이 카메라로 이제 국민이 뭐 관심이 있을 때요. 이게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뭘 보고 싶으실 때 비추면 이제 이런 표시부터 시작해서 안전정보, 조리방법, 이력 추적, 제품 홍보 정보까지 재구매 링크까지 싹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이제 정보창이 뜨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공통정보, 글자 크기 조정부터 이제 많은 정보들이 제품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시를 안 보죠.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근데 뭔가를 봐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내 아이의 그 식품을 고르는 엄마, 그 다음에 그 다이어트하는 여성,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식품 정보를 보고자 할 때는 큰 도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QR코드로 쓰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링크라고. 그게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 foodqr.kr은 이미 고정 값이고요. 이 바코드만 있으면 이 글자를 인터넷,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란에 이 foodqr 버튼이 만들어지고 터치하면 아까 보시는 창이 바로 확 뜹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기 버튼도 그 foodqr 안에 보시면 있어서 이 제품 이상한데? 하면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가정 내에 이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에 지금은 이렇게 뭐 소비기한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없죠. 우유 기한이 지나서 보통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QR코드를 이 냉장고 카메라로 하는 게 원래는 아주 미래상에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핸드폰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비추면 정보가 자동으로 쏙 들어가고 이 냉장고에서 이제 소비기한을 관리하거나 그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음식들을 이제 제한해 줄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이미 지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에 이 간편 조리식품 같은 경우 바코드를 스캔하면 띵 하고 시간이 설정돼서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푸드QR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스캔쿡이라고 하고 LG전자는 인공지능 쿡이라고 해서 뭐 이 모짜렐라 핫도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저희가 포장지 보고 몇 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푸드QR이라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의무화돼서 확산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게 딱 비추고 띵 하고 이제 넣으면 되는 이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가 현재는 삼성, LG전자 그리고 대기업 몇 군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표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금 오프라인에서 쓰는 거, 온라인에서 쓰는 거, 그리고 가정 내에서 활용하는 이제 이런 방향이 있고요. 이제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바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차원 바코드로 길게 쓴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푸드QR이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왜 뭐 슬러시가 들어가고 물음표가 들어가고 이러냐? 그거는 그냥 인터넷 주소 표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링크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디지털 링크하고 쳐보시면 그 표준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업체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푸드QR을 이제 이렇게 생산할 때 이렇게 인쇄기, 저희 프린터 있잖아요. 제품 포장지에 이렇게 인쇄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인쇄를 하시게 되면 이제 7003번이라는 게 이제 제조 일자 시간이라는 표준 정보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뭐 시간이 있겠죠. 일자 시간이, 연도 일자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스캔을 딱 하는 순간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도시락이나 김밥 사시면 띠 하거든요. 소비기한 지나면. 그런 것처럼 이 인터넷 주소줄에서 이 정보를 7003번이라는 이 정보를 뜯어내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소비기한 지났는데요 하고 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된 제품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때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CU의 마감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한 4시간에서 30분인가? 제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트 같은 데 가면 지금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할인. 그래서 그런 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실생활에 푸드QR은 아니지만 이 김밥이나 이런 거에 CU 편의점 가시면 이제 타임 PLU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스 룩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비기한 체크 시스템이라는 이 기능이 이미 편의점에는 다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에는 이 제품에 다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안의 내용은 저희 같은 푸드 QR 디지털 링크가 아니고요. 29자 숫자가 제조일자, 그다음에 소비기한, 제품 바코드가 29자가 숫자가 쪼로록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거를 QR코드로 바꾼 건데요. 이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QR코드로 한 7, 8년 전부터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매장에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해 관리 실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면 행정처분을 세게 맞습니다. 근데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이제 벌금으로 내거든요. 과징금이라는. 그러면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QR코드 체계를 도입해서 자동화 관리 체계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푸드 QR 체계가 온전하게 도입이 되면 이런 게 당연히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력 추적 어떤 제품이나 소비기한 제품도 이제 식품정보 자동 이력 등록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이 정보가 QR코드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계산, 입출고 할 때 띡띡띡 하면 이런 정보가 자동으로 전산 서버에 등록돼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요. 풀무원 두부를 마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비추시면 이제 저희 게 아니고 풀무원 자체의 홈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 글자가 이 24F331368이라는 이 글자가 이 생산품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를 받아서 이제 풀무원의 이력 홈페이지가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유사한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력을 내가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품의 신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드 QR 체계가 되면 식약처의 제품별 표시정보, 안전정보, 조리법, 이력 추적 이런 정보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쿠팡의 두부 판매 페이지에서 정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푸드 QR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바로 그냥 표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품 사진부터 그렇겠죠. 그래서 국가 DB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정보를 다루는데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푸드 QR 시스템은 이제 식약처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식약처가 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느냐? 식품 제조업체는 영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만 개 있다면 뭐 3만 2, 3천 개가 다 매출액 10억 미만의 아주 영세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푸드 QR 시스템 좋죠. 식약처에서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해야 된다 말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 푸드 QR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일단 서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해야죠. 통신망 임차해야죠. 또 관리 인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이 듭니다. 이런 체계를 운영하려면. 근데 1년에 매출액이 뭐 5억 돼가지고 이익이 뭐 예를 들면 3, 4천만 원 되는데 이거 한다고 5천만 원 투자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식품 분야는 식약처가 총대를 메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국내 제조식품용, 25년도에는 수입식품용, 26년도에는 국내 농임축수산물, 그리고 27년 이후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짜장면집의 짜장면도 메뉴판에 붙여 있게 되죠. 영양성분이나 열량 같은 게 이제 비추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대 효과는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스며들어서 이제 활용된다는 이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푸드 QR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난 30년간 이제 저 식품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의약, 외품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바르는 모든 것들은 다 인쇄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디 홈페이지 가서 찾아봐. 이거거든요.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지를 못하고
정작 내 앞에 있는 약품, 내 앞에 있는 식품은 뭔가를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라는 홈페이지가 있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품안전정보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 QR 체계가 도입되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 기술이 바코드 기술입니다. 50년 됐거든요. 1차원 바코드가 그 마트에 가서 계산하시는 분이 이걸 내가 띡 찍으면 이게 열쇠 자리가 읽혀가지고 서버에 가서 가격을 가져서 제품 목록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계산이 된다. 이걸 아시고 할까요? 모릅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체계로. 그래서 이 식품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소비자가 확인하고 유통 매장에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2차원 바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활용하는 기술을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푸드 QR은 식약처 식품 분야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 거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